안녕하세요. 에반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정영욱 작가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관계는 불호에 의해 움직인다. 관계는 싫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이가 그저 그런 사람 둘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같다든가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이 같다는 공통점이 있어도 그저 그런 사이로 남거나 오히려 원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둘의 사이가 설령 좋지 않더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같아진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회복될 수 있는 것이 관계이다. 어떤 사이더라도 싫어하는 것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잘 맞는 친구가 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꼴보기 싫다. 둘 사이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과는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인간관계는 호보다 불호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한다. 그러니 딱히 이해할 수 없이 미워지는 사람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이 미움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한다. 내가 그렇게 당해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셈이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그런 혼돈과 같은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린 조금 더 영리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렇다고 나를 치밀하게 속이고 숨기고 그렇게 대처하자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건 별 탈 없이 내 곁에 사람을 두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보단 싫어하는 것을 파악하며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의 온도를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좋아하는 것의 만족은 불타오르는 사랑을 만들지만 싫어하는 것의 만족은 꺼지지 않는 불씨를 만들어줄 것이다. 오랜 우정을 지키고 싶다면 상대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선하여 알아두고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친구와의 관계를 오래 지속하면서 자연스레 서로 나이가 들고 그만큼 호와 불호의 대상이 시시각각 변하게 될 것이다. 예민한 이야깃거리는 아예 꺼내지 않는 것이 좋다.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눈밖에 나기 싫다면 대충 감이 오지 않는가? 모두가 복잡한 관계 속에서 더럽혀지며 살고 있다. 당신이 살아갈 삶 동안 끊이지 않고 일어날 관계의 문제에 있어 대부분은 싫어하는 것의 요점을 파악하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100번 잘해주는 것보다 한 번 싫어하는 것을 고쳐주는 게 나을 수 있다. 100번 좋아해주는 것보다 한 번 같이 싫어해주는 게 나을 수 있다. 100번 편 들어주는 것보다 한 번 같은 적을 두어주는 게 나을 수 있다.
피하면 득이 되는 사람. 다른 것뿐인데 틀린 거라며 이유를 설명해 설득시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내가 별로인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 그런 언행을 일삼는 사람. 어디선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있을 때 방관하고 그 분위기에 맞춰 그 사이에 합류하는 사람. 나를 위한다는 말을 가장해서 심한 말을 지속적으로 뱉는 사람. 무리를 지어 타인을 모욕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 언젠가 나도 그 모욕의 대상이 될 것 같은 의심이 드는 사람. 의심이 가는 것을 작은 것 하나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랬었나? 정도의 모르는 척으로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 나의 잘못이 아니어도 본인이 의도한 생각과 맞지 않을 때엔 화를 내는 사람.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 나와 친한 주변인을 뒤에서 욕하려 하는 사람. 나의 주변을 소중히 하지 않고 나의 소중한 주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너무 깊은 간섭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어느 장소 안에서 함께 행동하고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고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며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과는 반대되는 본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떠한 감정을 숨기고 홀로 사색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을 비밀로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오래 알고 지내다 보면 얼굴만 보아도 목소리만 들어도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사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라든가 친한 친구들 또는 피를 나는 가족 그리고 오래 함께 일한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겠죠. 서로가 너무 긴밀한 나머지 말을 하지 않아도 웬만큼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은 소통과 공감보다도 깊은 간섭을 자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통이 안 돼서 감정의 공유가 적어서보다 각자가 지키고 싶은 선을 넘는 간섭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간섭의 선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켜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 자체가 씁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렇게 괜한 섭섭함이 생기곤 합니다. 부정하고 싶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혼자 있고 싶거나 숨기고 싶은 것 또한 관계를 맺어 살아가고 공감하는 것과 같은 사람의 본능 중 하나란 걸 잊지 않는다면 조금 덜 섭섭해하면서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단지 인간이 지닌 본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상대의 어떤 면을 알고 싶더라도 함께 해결해 주고 싶더라도 상대가 꺼리는 느낌이 든다면 가끔씩은 모른 척 해주고 살아갑시다. 설령 나의 간섭이 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일이더라도 가끔씩은 적당히 내버려 두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해치지 않는 어렵지만 쉬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들키지 않고 싶은 마음, 혼자만이 알고 싶은 비밀, 혼자만의 시간, 각자만의 취향,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긴밀하더라도 공유할 수 없고 공유하기 싫은 것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존중하며 적당히 간섭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존중받으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맞지 않는 신발에 발을 억지로 구겨 넣을 필요 없다. 예쁜 신발보다 잘 맞는 신발이 편한 신발이듯, 또 편한 신발을 자주 찾고 오래 신고 다니듯, 또 그것이 건강에 좋듯 사람 관계도 이와 같다. 맞지 않는 신발에 당신의 발을 억지로 구겨 넣고 다니는 것은 미련한 행동일 것이다. 곧 당신과 맞지 않는 연을 위해 억지로 마음을 구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들로 인해 불편할 필요 없으며 당신의 마음이 아플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신고 다닐 필요 없다. 그런 관계가 있다면 맞지 않는 신발을 신발장에 두고 맞는 신발을 신는 편한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연을 이어가자. 나를 불편하게만 만드는 관계는 이제 그만 접어둘 것. 내가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든다면 주체를 나로 바꾸고 편하게 생각할 것. 누구에게도 나를 구겨서 맞춰가지 말 것. 나는 어쩌면 지금껏 맞지 않는 관계에 마음을 구부려온 미련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마음이 고단할 수밖에, 오래 가지 못할 수밖에,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아플 수밖에, 다칠 수밖에, 후회가 될 수밖에.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정말 날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우리는 종종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과 함께 조언을 주고받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상대를 생각한다는 좋은 포장에 숨겨진 상처받을 말을 주고받는 게 대부분이죠. 평소에 하지 못한 꾹 참아왔던 말을 널 생각한다라는 방패를 앞세워 양심의 가책 없이 하는 것이죠. 물론 정말 상대의 앞에 놓인 관계나 삶을 헤아려주는 진심 어린 마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널 생각해서라는 말을 붙인 이상 상대의 기분도 충분히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기분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말을 해야 하며 본인이 정답인 듯이 상대에게 훈수를 두어선 안 됩니다. 특히 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예민한 부분에서는 말이죠. 진정 상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면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냐는 정도의 방향 제시를 하며 부드럽게 풀어 말해주세요. 괜히 정신 차리라고 과격한 어투를 쓰거나 상처될 말을 섞어가며 조언하지 마세요. 그것은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선택은 상대가 하도록 다른 시선을 건네주는 것이 진정 상대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자꾸 날 위한다며 심한 말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정확히 말해주세요. 그건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네 맘 편하고자 하는 말 아니냐고 말이죠. 그런 심한 말들로 서로 감정 상할 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말에 숨어 상대를 가격하지 마세요. 또 그런 말 뒤에 숨은 상대에게 맞아주지도 마세요. 상대의 인생뿐 아니라 상대의 지금 심정 또한 헤아려주며 말을 건네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또 당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서로를 생각한다는 말과 모순되지 않게 서로를 온전히 존중해주는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 앞에서 나에게 건네는 말과 뒤에서 나에 대해 소곤거리는 말은 다르다. 말이 앞면만을 믿지 말자.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 쉽게 말을 꺼내지 않는다. 숨기려는 것은 아니고 누군가에게 그 배경과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내가 또 속상하고 화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젠 그냥 정도의 짧은 말로 나의 상태를 대신한다. 어릴 때에는 내가 아프고 다치면 엄마가 더 아파하고 고생했는데 이젠 모든 서름과 고생이 나에게 온다. 언제 어디서든 몸조심을 하자. 생각보다 이유 없이 미움받는 일이 많다. 그것에 대해 이유를 따지면 내가 힘들어진다. 예민해졌다. 별로 예민하지 않을 일도 유독 예민해진다. 자잘한 것에 이해를 해줄 여유가 없어진 것 같다. 매번 참아주기만 하면 호구가 된다. 예전에는 호구처럼 보이는 것에 그쳤는데 이젠 스스로가 정말 호구가 된 것 같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격이 많이 죽었다 하는 것 같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하지만 친구의 친구는 나의 친구가 되지 않는다. 묘한 일이다. 시간은 많아도 여유는 없다. 그래서 그냥 다음에 해야지 하면서 미루는 일이 많다. 잘 살고 있는 건가 싶더라. 예전에는 한 번 웃으면 그 웃음이 뒤돌아선 후에도 이어졌는데 이젠 웃고 바로 무표정으로 뒤돌아선다. 가끔은 웃기지 않은 일에 억지로 미소를 짓느라 볼에 경련이 일기도 했다. 힘을 주며 웃는 기분이 든다. 자주 표현해주세요. 자주 알아봐주세요. 아직은 덜 친한 사람에게 호칭 말고 가끔은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이름 한마디에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상대도 당신에게 따뜻하게 대할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주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잘 갔다 왔어? 밥은 먹었어? 자주 물음을 던져주세요. 어쩌면 그 작은 물음으로의 당신은 궁금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은 당신을 알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주 전달해 주세요.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보고 싶어. 자주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고맙단 말엔 미안하단 말이, 미안하단 말엔 고맙다는 말이, 괜찮냐는 말엔 보고 싶다는 말이, 보고 싶다는 말엔 괜찮냐는 말이 따라올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자주 표현해 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미워해야 한다. 길거리를 지나다가 보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은 아닌데 쓰레기가 무더기가 있는 곳이 간혹 보입니다. 또 금연구역이라 쓰여 있지만 담배꽁초가 조금이라도 널브러진 곳에는 담배를 태우고 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흡슬리고 따라합니다. 저 사람도 그러는데 나도 저래도 되겠구나 따위의 심리를 가지기 쉽습니다. 쉽게 휩쓸린 마음은 쓰레기를 버리듯 시기와 미움,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 모두 같은 이치 아닐까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미움이란 쓰레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미움은 마땅히 버릴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담아두기 마련이죠. 그러기에 쉽게 휩쓸립니다.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면 그것을 보고 그곳에 따라 버리는 것처럼 저기가 버리면 되는 곳인가 보다. 저 사람도 버리는데 나도 버려도 되겠지? 그런 동질의 미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선동되어 모이고 결국 같은 곳에 미움이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죠. 버리면 버릴수록 괜히 더 미움이 커져갑니다. 서로가 모여 함께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상대가 더 미워집니다. 미운 마음이 그들 사이에 오가며 증폭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해소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담아두지 못해 비워낼 대상을 찾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필연적으로 미움을 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집단에서 나는 쓰레기장 같은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아껴주던 사람이 어느새 나에게 미운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뒤에서 내 욕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은 이해를 하려 하거나 원인을 찾으려 할수록 상처는 당신이 받을 것입니다. 골치 아픈 것도 당신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유 없는 미움에는 이해를 하려 하지 말고 깊은 원인을 찾으려 하지도 않는 게 현명한 대처일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게 이유가 있을까요? 또 쓰레기를 버리는 원인이 그 장소에게 있을까요? 버린 사람에게 쓰레기를 버림으로 인해 일어날 일들이 중요할까요? 일어날 일을 생각이나 할까요? 예상을 하고 버릴까요? 아닙니다. 단지 불편해서, 버리고 싶어서, 가벼워지고 싶어서 그런 것뿐입니다. 당신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판단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별 시덥지 않은 미움 때문에 당신이 망가지지 마세요. 가장 현명한 복수는 미움 받아도 올곧은 나, 그것으로 인해 그들에게 생길 박탈감, 이것 하나입니다. 나에게 숱한 쓰레기를 던져도 여전히 깨끗한 나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는 나입니다. 경청하는 습관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인터넷은 세상의 모든 정보로 넘쳐나고 많은 책에는 세상 모든 지혜가 담겨 있지만 사람이 그것들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청에서 오는 마음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치유를 위해 주변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내가 직면한 감정과 문제에 있어 어떤 정보와 지혜를
체득하는 것 말고 내 말을 들어줄 상대가 필요한 것이지요. 들어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의 경청은 때때로 그 어느 조언과 조력보다도 큰 힘이 되곤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거나 부조리함에 대해 주저리 말을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들어달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답을 찾기 위해서라면 인터넷이나 책을 찾아봤을 테지요. 사람의 말 말고도 정확한 정보와 지혜로운 해답은 차고 넘쳐납니다. 하지만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은 세상에서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경청하는 습관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경이로운 능력으로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보살펴 준다면 그 마음의 치유는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 경청의 보살핌, 되려 내가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쉬운 능력은 나의 소중한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곧 나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세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귀를 잘 여는 것이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사람. 별것 아니더라도 내가 말했던 사소한 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나에게 선물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나의 괜찮은 모습이 아닌 망가진 모습을 보고도 곁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 내가 미워서 욕을 하다가도 그것으로 인해 남이 내 욕을 하면 화를 내는 이상한 사람. 둘 사이의 교집합 이외의 부분 또한 충분히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던 나의 어떤 구석이라도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나의 주변인을 존중해주는 사람. 나아가서 잘 보이려고 노력해주는 사람. 어떤 화가 나 있더라도 내가 아프면 울면서 나보다 더 아파해주는 그런 사람. 당신은 괜찮아지는 사람입니다. 삶은 늘 우리에게 시련을 주기에 쉽게 두려워집니다. 또 시련에 알몸으로 노출되어 있기에 걱정을 하며 지레 겁먹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기 위하여 참 많은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는 그것을 해결하려 끙끙 앓았죠.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든 해결할 수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두렵고 마음이 쓰이고 그랬습니다. 나의 삶을 되짚어 봅니다. 어린 시절 꼬마였을 때로 돌아가 봅니다. 자그마한 성적표 하나에도 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목이 메고 두려운 마음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던 내가 있습니다. 힘이 센 친구의 겁박이 두려워서 잠을 못 이루던 내가 있습니다. 호랑이 같은 아버지의 일찍 들어오란 문자 하나에 가슴이 철렁했던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짚어보면 비교적 몇 년간의 일들도 이와 같은 이치였습니다. 지나가 보면 별거 아닌 일인데 두려워했고 걱정했던 내가 있습니다. 또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내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의 시련들을 부정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단지 참 두렵고 마음고생 한참 했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왜 그렇게 걱정했나 싶고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시련은 있었지만 언제나처럼 지나갔고 나는 또 언제나처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늘 괜찮아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참 다행인 일입니다. 당신도 나도 결국은 괜찮아지는 사람입니다. 걱정한다고 달라질 거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지금 걱정해봤자 나중엔 별거 아닌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난 일 때문에 걱정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어오면서 생긴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방어 본능의 두려움과 걱정이라면 감히 괜찮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고 당신을 해치지 않을 일들입니다. 또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늘 괜찮아져 왔던 사람이고 이번 일도 늘 그랬듯 괜찮아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에게 말해줍시다. 괜한 일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괜찮아질 거야. 늘 그래왔듯 앞으로도 꼭 그렇게. 나는 늘 괜찮아지는 사람이었으니까.